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4회 실무를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설치부터 124회 들어가시고, 데이터 있죠? 2교시, 텍스, 자, 수험 번호는 1, 2, 1 5개, 끝에 2, 성함 쓰시고, 자, A형의 체크, 감독관 번호는 여기 있죠? 4612, 4612, 로그인. 자,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프로그램은 잠시 내려두고, 자, 1번, 분계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일반전표 1번. 다음에 상한 내역을 보고 마지막 회차, 납부금에 대한, 그쵸?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장기 할부 대금은 장기 미지급금으로 한대요. 자, 여기 맨 마지막, 여기 마지막 회차죠. 그래서 상환하고 잔액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원금이 장기 미지급금이겠죠. 장기 미지급금. 얼마냐면, 80만 3천원. 80만 3천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예요. 이자 지급.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자, 이자는 69,000. 그쵸? 69,000. 이렇게.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두 개 더한 금액이 이거죠. 87만 2천원. 이렇게. 자, 장기 미지급금 당연히 거래처를 써야 돼요. 대성캐피탈.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영업부 김인수 과장은 판매거래처에 대표이사와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거래처 직원은 밥을 먹었으니까, 그쵸? 기업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3만원. 이렇게. 돈은 뭘로 냈어요? 현금. 그래서 현금 3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오형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그쵸?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자, 보세요. 일단 보증금이 2천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2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일에 4월 15일 날 계약금 준 거죠. 그쵸?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 2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800은 지금 준 거예요. 어디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1800. 이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임차보증금 밑줄, 거래처 써야 되니까 밑줄, 그 다음에 선급금도 밑줄, 거래처. 됐어요. 자, 4번 문제. 경남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였으며 동시에 취득세 8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취득세 등록세는 뭐예요? 원가 포함이에요. 원가 포함.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온 거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오면 투자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기 투자 부동산 이렇게. 토지 가격은 2억. 취득세 원가 포함. 그러면 얼마예요? 2억 800. 이렇게 되겠죠. 2억 800. 이렇게. 자, 토지 가격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800만원은 현금으로 줬죠. 현금 80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5번 문제. 당사가 보유 중이던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지금 보면 매도 가능 증권 2024년 3월 18일 날 그쵸? 1150만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전기말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1220. 그래서 일단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예요? 1220만원짜리야.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얼마다? 1220만원.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취득은 1150만원. 그러면 그리고 결산 때 이게 결산 때잖아요. 그죠? 전기말 작년 기말에 평가를 했겠죠. 그쵸? 1220으로 늘었네요. 그러면 평가액이 자, 그래서 한번 작년 평가를 한번 써봤는데 작년에 취득이 1150 그 결산 때 공정가치가 1220이니까 70만원 늘었으니까 작년 기말에 이렇게 분개를 했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70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처분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1300만원을 처분했어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죠. 보통예금 통장에 그쵸? 얼마에 팔았다? 1300. 자, 그러면 처분할 때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장부에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있으면 이거를 다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싹 팔은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쵸?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졌는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만 남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얘도 다 같이 전액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차변으로 없애준다. 이거 작년에 평가했던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를 일단 다 없애줘요. 무조건 없애주는 거예요. 자, 7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러고 나서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소지,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차익이 대변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죠. 처분 이익. 자, 얼마냐면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그래서 주인 매도 가능 증권을 전부 다 처분했기 때문에 이 자본 항목 남아있는 것도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해볼게요. 입력. 자, 5문제. 자, 프로그램 열고 자, 일반 전표 클릭. 자, 일반 전표 1월 31일 3번 차변에 장기 미지급금 하고 장기 미지급금 요거 자 거래소 써야 되죠? 대성 캐피탈 엔드 자, 금액은 80만 3천원 해주고 차변 있으니까 엔터. 이자 비용 있어요. 차변에 이자 비용 엔드 금액은 6만 9천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월 15일 ESC 한번 2월 15일 이렇게 3번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800건대. 금액은 3만원. 4번 대변에 현금이죠. 101 현금 3만원. 자, 3번 문제 5월 15일이에요. ESC 한번 5월 15일 3번 차변에 임차보증금 거래처 써야 되죠. 오영 빌딩. 자, 엔드 2천만원. 자, 대변에 선급금부터 선급금. 자, 선급금 거래처 써야 돼요. 얘도 오영 빌딩. 자, 엔드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이뿔뿔. 자, 대변 엔터. 103 보통예금 1800 됐죠? 자, 4번 문제 9월 30. 자, ESC 한번 9월 30. 자, 3번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 있죠? 엔드 2억 800. 잠깐만, 오타. 2억 800. 자, 4번 대변에 일단은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엔드 2억. 그 다음에 또 대변에 101 현금 800 됐어요. 자, 5번 문제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 3번 차변 103 보통예금 엔드 1300. 또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엔드 70만원.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 두 번째 거 투자자산 거 178 엔드 1220 이렇게 1220. 또 대변 엔터.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 150만원. 자, 이러면 입력이 다 끝났죠. 자, ESC 빠져나가고. 자, 이제 메인 매출 한번 풀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기획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중고나라에 처분하고, 이렇게. 자, 밑에 비품 내역이 보이죠? 자, 쓰던 걸 파는 거야. 일단,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이 나가요. 비품 써주고. 취득가액 써주죠? 취득가액은, 어디 갔어? 1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써요? 감가상각 누계, 감누라고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620이에요. 620. 자, 그 밑에 처분가액. 얼마에 팔았냐면,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원. 이렇게. 돈은, 여기 있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이체 받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죠. 얼마? 44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서 뭘 써요? 부가세를 써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얼마다? 40만원. 40만원이 부가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은 1040. 그쵸? 차변은 1060. 그래서 차액이 대변에 생기네요.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일 거고, 대변에 생겼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차익이 얼마 났어요? 20만원.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과세 유형은, 그쵸? 10일 과세죠. 매출 쪽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2번 문제. 제조부서 직원 야외를 위한 도시락을 K푸드에서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쵸?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쓸 거예요. 500번대 복리후생비. 자, 일단 복리후생비 500번대니까 제라고 쓸게요. 제조원가 이런 뜻이죠. 제자가 제조원가 30만원 해주고, 자, 부가세 대급금 3만원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자, 33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의 거래처 변경을 해야 되겠죠. 거래처 변경은 카드 어음배사용도 가지급금. 그래서 밑줄을 쳐놓을게요. 좀 이따 거래처 변경. 자, 57 과과. 그쵸? 매입조 카드 과세 57 과과.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본에 소재하는 닌텐도사의 제품 100만엔 직수출했대요. 직수출이죠. 수출 대금 중 40만엔이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 나머지는 그쵸, 외상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대변에 제품 매출 해주고, 돈 받은 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게 보통예금 통장에, 자, 언제 들어왔냐면 선적일에, 그러니까 선적일이 오늘이죠. 오늘 5월 11일. 그래서 환율은 하나뿐이 없네. 여기. 자, 지금 보시면 100엔당 930원이야. 그러니까 1엔당 얼마로 환산해야 되겠지. 1엔당 얼마다? 하나, 둘, 9.3이 되겠죠. 9.3 소수점하고 9.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는 그쵸? 얼마가 들어왔어요? 40만엔 곱하기 9.3 하면 얼마가 나와요? 372만원 이렇게. 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자, 5월 11일 현재 외상이니까 여기 당연히 오늘 환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60만 달러 곱하기 9.3. 60만 엔 곱하기 9.3 하면 558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930 이렇게. 자, 직수출이니까 그죠? 직수출은 뭐다? 16수출. 그래서 직수출은 16수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하여, 그쵸?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서예요.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야. 지금 면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자동차 빌린 거니까 뭐라 그래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그쵸? 리스료, 임차료 해주고, 금액은 77만원. 그쵸?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이렇게. 자,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77만원. 이렇게. 자, 계산서 면세, 메인 면세 몇 번이다? 53 면세. 53 면세. 이렇게 되겠죠. 53 면세. 됐죠? 자, 5번 문제.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어. 50%는 보통예금에서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자,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사왔죠. 금액 여기 있죠. 자, 차변의 기계장치. 금액은 527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527만원. 이렇게. 자, 일단은 돈은 여기 보시면 50%는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예요. 금액 나눠져 있죠? 자, 보통 예금 통장에서 2,898만 5천원.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금액 똑같이 이거죠, 이거. 2,898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팔이 두 개 찍죠. 됐죠? 자, 다음 문제. 분계가 끝났나요? 자, 5번까지가 끝이죠. 자, 분계가 끝났으니까 얘는 몇 번? 50일 과세. 50일 과세. 이렇게. 자, 메인 매출 전표를 5문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자, 프로그램 여시고 여기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메인 매출 열렸죠? 1번 문제 4월 21일이에요. 0421. 자,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비품을 팔았어요. 비품 해주고. 자, 금액은, 그쵸? 일단 부가세를 맞춰야 돼. 부가세가 40만원이니까 400 입력해야 되겠죠? 400에 40. 거래처는 중고나라.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분계는 3번으로 통일할게요. 3번. 자, 제품 매출을 뭘로 바꾸면 돼요? 비품으로 바꾸면 돼요. 비품 바꿔주고, 그쵸? 엔드.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 있으니까, 대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얘가 20만원. 자, 대변인데. 자, 대변,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쵸? 2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차변만 입력하면 되죠? 자, 3번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쓸 거예요. 지금 비품이 212번이니까 다음 번호 213번을 쓰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620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뭐 있어요? 103 보통예금 440 합계 맞죠? 엔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5월 7일 ESC 0507 이렇게 5월 7일. 자, 57 카드 과세. 57 카드 과세. 복리후생비라고 쓸게요. 자, 과가, 현가, 건별은, 그죠? 과가, 현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써야 돼요.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그러니까 33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30에 3만원. 자, 거래처 K푸드 이렇게 해주고. 자, 커서가 일로 왔죠?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에서 쓰라는 거예요. 무슨 카드예요? 어디 카드? 우리 카드. 우리 카드 이렇게 해주고, 분계는 무조건 3번 이렇게. 자,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그쵸? 500번대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4번 대변에 뭐 써요? 미지 253 미지급금. 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 거래처 바꿔야 되겠죠? 무슨 카드? 우리 카드. 우리 카드 이렇게 우리 카드로 바꾸면 돼요. 됐죠? 자, 3번 문제. 자, 5월 11일 ESC 한번. 5월 11일 16 수출이죠. 16 수출. 제품 이렇게 쓸게요. 제품. 자, 금액은 930 이렇게. 자, 거래처는 닌텐도사예요. 닌텐도. 자, 영세율 구분 있죠? 여기서 F2. 16 수출이면 1번, 12 영세면 3번. 우리 지금 16 수출이니까 1번을 선택하면 돼요.
수출 신고번호 나오는 경우도 있죠. 나오면 쓰면 되고 없으니까 그냥 엔터. 자, 분계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 맞고 일단 차변에 그쵸? 차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얼마예요? 372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 558만원 맞죠? 그럼 다 됐네요. 엔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5월 31일. 자, ESC 한번 누르고 5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53 면세 임차료 이렇게. 자, 금액은 77만원. 면세니까 부가세 없고 믿음 캐피탈 이렇게 되겠죠. 자, 전자 있죠? 전자 계산서야. 그러니까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로 바꿔주면 되겠죠. 임차료 800번대.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자, 분계 입력이 끝났어요. ESC 분계 하나 남았구나. 그죠? 자, 5번 아직 안 했죠? 5번 입력할게요. 6월 27일. 자, ESC. 6월 27일. 자,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죠. 50일 과세. 기계, 장치. 자, 금액은 5,270 됐고, 거래처 로보로보.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기계장치로. 기계장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그쵸? 보통예금부터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2,898만 5천원 이렇게. 또 대변에 4번 대변에 253 미지급금 금액 맞죠? 엔터. 자, 일반 전표가 이제 끝났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가 끝났어요. 그죠?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부속서류 할 거예요.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서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1기 확정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그쵸?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볼게요. 프로그램 열어서 부가세 메뉴에 여기 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쵸? 4월에서 6월. 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거 파산, 그쵸? 파산이에요. 파산이니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는 부도야. 부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 6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 그러면 지금 1기 확정이니까 끝 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겨우 한 달 된 거야, 한 달. 그러니까 얘는 X. 부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한 달뿐이 안 됐죠. 그래서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그쵸? 호호테크 중소기업이니까 요거 해당되지만 뒤에가 문제죠. 당사와의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쵸? 특수관계자가 뭐예요? 가족이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개만 입력하면 되겠네. 한 개만. 자, 입력해 볼게요. 자, 당초 날짜 그거 책 보시면서 2024년 4월 8일 이렇게. 자, 대손 확정일 아까 보면 2025년 5월 1일이에요. 그쵸? 2025년 5월 1일 이렇게. 대손금은 440 이 중에 40만원이 대손세액이죠. 자, 거래처 두손 상사야. 두손 상사. 자, 파산이죠. 대손 사유는 1번 파산. 쭉 엔터. 그러면 끝이죠.
뭐 어렵진 않아요. 자, 다 작성했으니까 ESC 저장하고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 끝났고. 자, 두 번째 문제. 자, 2번 문제 해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그쵸? 이익이 확정이니까, 이익이 예정이 확정이야. 이익이 확정. 자, 지금 보면 날짜가 좀 특이한 게, 그죠? 지금 7월에서 12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 문제에 한정하여 당사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 자, 1억 5천 미만이면, 그쵸? 법인인데 1억 5천 미만이면 이게 영세법인이에요. 영세법인. 매출이 높지 않은 가난한 법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세법인은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처럼 6개월씩 신고하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날짜를 여기 잘 보셔야 돼. 왜 6개월이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쵸? 자, 그러면 날짜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면 되겠죠. 자, 자료 보면서 자, 매출 세금 계산서. 그쵸? 여기죠. 여기가 1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이 500만원인데 이 중에 100만원은 세금 계산을 발급했대요. 그럼 100만원이 여기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100만원 빼야 돼. 그럼 남는 게 400이죠. 총 500 중에 100만원은 세금 계산을 발행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400에 40. 그 다음에 직수출은 뭐예요? 영세기타 7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매출 쪽이 끝났어요. 매입 쪽 볼게요. 매입 쪽 1번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매입, 그쵸? 일반이라고 써있어요.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얘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단 말이야. 일반. 자, 이거 얼마냐? 5천에 500 직접 써줘야 되겠죠? 5천에 500 일반 매입. 그런데 그 밑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중에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래. 불공이에요, 불공. 그쵸? 이 중에 500만원이 불공이래. 그러면 불공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500에 50 한 번 더 써준다. 불공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전자세금에서 수치 매입 고정자산이야. 고정자산이 여기 있죠. 유형자산이. 여기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입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공제예요. 외워둬야 돼요. 그 밖에 공제.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얘도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이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입 공급가액이 300에 30. 이 중에 비품과 관련된 거. 자,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고정 매입이에요. 얘부터 쓸까요? 얘가 100만원이래요.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그러면 일반 매입은 100만원 빼니까 200에 20. 이렇게 되겠죠. 200에 20. 됐죠? 자, 매입 쪽은 끝났어요. 매입 쪽 끝났고, 기타 자료 보면 1번이 이 문제에 한정하여 당사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법인. 그쵸? 영세한 법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영세한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자, 예정고지가 150만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예정고지, 여기 얼마? 150. 예정고지 150 여기다 쓰면 돼요. 150만원. 자, 그 다음 3번 보면 전년도 만근에 매출할 때 발생한 바드럼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런데 올해 3월 31일 부도로 확인됐대요. 자,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여기 3월 31일 부도가 났으면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4월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9월까지가 6개월이네. 그쵸? 근데 지금은 2기 확정이니까 12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 훨씬 지났죠.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다. 자, 6개월 경과했으니까 그쵸?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로 들어가요? 대손세 가감란에 여기죠. 여기 대손세 가감란. 매출 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써야 돼. 마이너스 부가세만. 세액 공제. 330이니까 부가세는 30만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대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또 안 쓸 거야. 근데 다행히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대요.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하면 되겠죠. 그거랑 됐고 다 됐어요. 그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22번 어쨌든 여기 클릭하면 22번쯤 클릭하면 여기 보이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이렇게. 자, 그럼 다 입력한 거예요.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전자신고. 자, 일기 예정이네요. 일기 예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전자신고가 있죠. 전자신고. 자,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쭉 엔터. 자, 그러면 보이시죠? 이거를 파일로 만들어야 돼. 제작을 해야 돼. 제작 누르시고, 자, 비번은 그죠? 01234567이네. 01234567. 밑에도 똑같이 01234567 해주고 확인. 그럼 제작이 됐어요. ESC 누르고 여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화 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자, 로그인 했다 치고, 그죠? 지금 여기 누르면 로그인 안 돼요. 그래서 했다 치고예요. 그냥 이거 X로 닫을게요. X로 닫고, 자,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찾아보기 눌러서 C 드라이브에 있죠. C 드라이브. 그쵸? C 드라이브 맨 끝에. C 드라이브 맨 끝에 보이죠? 이거. 선택, 열기. 그러면 스크롤 쭉 내리세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르면 돼요. 일단 형식 검증하기 비번 아까 설정한 거 012345672죠. 그쵸? 확인. 자,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누르고 내용 검증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누르고 전자 파일 제출 누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걸 눌러야 돼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이런 게 나와요. 확인 누르고 이 창이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닫기 하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볼게요. 결산. 자, 결산 1번 풀어볼게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분, 당해가 뭐예요? 올해 거, 올해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래요. 그럼 올해 거만 구하면 되겠죠. 자, 대출 받은 게 5억이에요. 그럼 5억 자, 곱하기 그쵸? 곱하기 연이율 4%, 그죠? 연이율 4% 있고, 그 다음에, 자, 올해 거는 뭐예요? 7월부터 12월이에요, 올해. 그쵸? 7월부터 12월. 자, 7월부터 12월이면,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올해는, 그쵸? 지금 여기 시작이 7월 1일부터 지금 결산일까지, 그죠? 결산일까지 12월 31일. 이게 올해 거죠. 그러면 손으로 세면 7, 8, 9, 10, 11, 12.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 곱하기 12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억 곱하기 연율 4%. 올해가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12분의 6 하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이렇게. 그쵸? 자, 이자를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10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025년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50만원은 2026년 이자 수익이다. 그러니까 50만원이 내년 거래요. 수익 중에 내년 거. 그럼 뭐예요? 수익의 이연이죠. 수익 중에 내년 거면 수익의 이연.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50만원. 그쵸? 차변에 이자 수익 50만원. 이렇게 분개하겠죠. 자, 3번 문제. 당사의 외상매입금 2150만원은 그쵸? 2020년 1월 15일 상환 예정이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50원. 자, 달러잖아, 달러. 17,000달러. 이거를 환산해야 돼, 환산. 보세요. 일단은 달러 17,000달러 그쵸? 곱하기 결산일 환율 얼마예요? 1150원 이거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하면 1955만원이 나와요. 1955만원. 이렇게. 자, 2100, 처음에 외상매입금이 2150만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1950이니까 줄었죠. 줄었어요. 그쵸? 이따가 쓸까요? 감소야, 감소. 감소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196만원. 196만원이 줄었다. 자, 외상매입금이 줄었으니까 좋은 거죠. 그쵸? 외상매입금이 줄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 외화환산이익.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줄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 196만원.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거래처 써야 돼요. 밑줄 BCD마트 금액은 196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결산 시 당기분 법인세 비용은 165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당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1350만원과 이자 소득 원천징수 132만원을 선납세금을 했대요. 자, 이게 또 기본 분계죠. 자, 차변에 법인세 등 1650 해주고, 자, 중간연합세액, 원천징수사액 다 뭘로? 선납세금으로 돼 있어요. 선납세금, 그렇죠. 미리 낸 세금이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148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168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단은 자동이긴 한데, 그죠? 자, 기말원재료 250, 기말제공품 630, 기말제품 380. 추가 설명을 봐야 되겠죠. 자, 매입한 원재료 156만원은 운송 중, 선적지 인도 기준. 자,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는 순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싣고 오는 거니까 선적이 완료돼서 운송 중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죠. 그럼 여기다가 더해야 돼요.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156만원을 더해야 된다. 얼마가 나와요?
406만원, 그죠? 406만원이 406만원. 이렇게. 좀 이따가 요거를 반영할 거고. 자, 제공품 얘기는 없고, 그죠? 미판매된 제품 620만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에 있다. 그죠? 자, 위탁 판매잖아, 그죠? 위탁 판매를 부탁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거야. 그럼 얘도 더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제품에다가 더할 거예요. 62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0만원이네, 그죠? 1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요거를 입력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분계부터 1번부터 4번이 분계죠. 자, 일반 전표 클릭하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그쵸? 결산 분계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이에요.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이자 비용. 한글로 이자 비용이 있죠. and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1000만원.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자, 2번 문제. 그쵸? 자, 3번 차변에 이자 수익 and 50만원. 4번 대변에 선수 수익 50만원. 됐죠? 자, 3번 문제.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이죠? 251 외상 매입금 거래처 BCD 마트네요. BCD 마트 and 196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그쵸? 외화 환산이익 196.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3번 차변에 법인세 등 맨 끝에 있죠? and 165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선납 세금 and 1482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168만원. 밑으로 내리고. 자, 그럼 분계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제 자동 결산할 거야. 자동 결산. 자, 엔터. 그래서 기말 뭐예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다 공장에만 있어요. 공장. 쭉 보면 여기 기말 원재료 보이죠? 자, 기말 원재료는 아까 더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406만원. 406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랑 기말 제품은 공장 쪽 끝날 때쯤에 있죠. 그죠? 기말 제공품. 얘가 630.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제품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해야 돼. 전표 추가. yes. 하면 자동 결산도 끝난 거죠. ESC. 자, 결산을 다 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5번. 자, 큰 문제 5번. 사무직 근로자 김민승의, 그죠? 급여자료 입력이네요. 급여자료 입력. 자, 급여자료 입력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식대.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과세. 그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볼게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시내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죠. 그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여야 되고 업무에 활용해야 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죠?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죠. 자, 그리고 야간 근로 수당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무조건 비과세로 놓는 거예요. 메뉴에서는. 그러면 이 사원이 생산직인가 이것도 봐야 돼요. 자, 일단은 비과세 됐고, 사무직이네. 그죠? 사무직. 자, 사무직이면, 그쵸? 뭐예요? 야간 근로 수당이 과세로 잡혀요. 과세로. 메뉴에는 비과세로 놔도.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천 징수에 사원 등록 들어가 볼게요. 사원 등록. 자, 김민승. 그죠? 김민승은 지금 보시면, 생산직 여부 뭘로 돼 있어요? 부로 돼 있어요. 그쵸? 생산직이 아니다.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쵸? 야간 근로 수당이 이제 여기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무직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이 당연히 과세예요.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일단은 수당공제 클릭. 자, 기본급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해 없죠?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없고 부. 월차수당 없으니까 부. 아까 식대 비과세 맞죠?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되죠? 비과세 돼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여기에 수당공제에서 무조건 비과세로 놔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과세라고 돼 있지만 우리 아까 사원이 김민승 사원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금액을 입력해도 과세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요 메뉴는 그냥 그대로 어떤 경우라도 비과세로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 했죠?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고, 자, 몇 월 기속이에요? 자, 10월달, 그죠? 10월 기속, 10월 지급이네요. 그래서 10월 지급은 10월 31일 그거 써있죠? 31일. 자, 김민승 선택하시고, 자, 기본급 260. 자, 야간 근로수당부터 입력해볼까요? 그냥. 자, 야간 근로수당이 30만원이에요. 30. 자,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과세로 들어갔어요. 메뉴에는 비과세가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 사원 등록과 연결돼 있어요. 자, 식대는 2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월차수당 안 났네, 그죠? 빼먹었네. 자, 여기다 월차수당 넣을 거예요. 깜빡하고 안 났어요. 그러면 수당공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수당공제. 자, 너무 자가운전 보조금에 집중 안 하냐고. 자, 자가운전 야간 근로수당 밑에, 그쵸? 자, 과세. 뭐예요? 월차수당. 월차수당. 자,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 됐죠? 그래서 월차 수당이 얼마다? 45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3,500원. 그 다음에, 건강 81,530원. 그 다음에, 장기 1,550. 그쵸? 그 다음에, 고용보험 26,8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하라고 돼 있죠? 문제. 자, ESC 빠져나가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할 거예요. 그쵸? 자, 10월 기속 엔터. 10월 지급 쭉 엔터 치면 작성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입력해야 되냐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죠. 얘는 그쵸?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프린트에 있어요. 맨 마지막 쪽에 얼마냐면 38만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38만원 입력하면 돼요. 38만원.
하고 ESC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면 돼. 자, 전월 미환급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전월 미환급색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이 다 끝났죠. 자, 2번 문제. 그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사원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정인태. 자, 여기서 F2 누르고 F2 키. 자, 정인태 이렇게. 자, 일단 나왔죠. 자, 부양가족부터 볼게요. 부양가족 쭉 있으니까 거기 밑에 바로 보이죠? 부양가족. 자, 지금 그죠? 부양가족이 본인 것뿐이 없네. 그럼 나머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소득 있나 없나만 눈으로 확인하고 입력할까요? 자, 본인 거고 일용직은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X 칠게요. 소득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그쵸? 합쳐서 얼마? 2천만원까지예요. 물론 이제 2026년에는 2천만원 넘어도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원이 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소득은 없어요. 190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무조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소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은 장애인이고 일단 부양가족 중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자, 입력 해볼게요. 자, F2 누르고 배우자, 그쵸? 배우자 3번이죠. 배우자 반하영 1번 주민번호 860217 2495157 이렇게 되겠죠. 자, 소득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배우자 되겠죠? 자,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F2 부친, 본인의 부친 직계존속, 그쵸? 1번 직계존속. 자, 정상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640822 1865113 이렇게 61세고 그죠? 소득이 없으니까 60세 이상으로 놓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죠? 직계존속 1번 김영란님 내국인 주민번호 자 651215 2189163 이렇게 60세시고 60세 이상 맞죠?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F2 형제자매예요. 동생이니까 형제자매 6번이죠. 자, 정삼태 자, 내국인 1번 주민번호 861215 1189164 자,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안 맞아요. 그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 근데 39이니까 안 되죠? 부라고 이제 자동으로 체크가 된 거야. 근데 보시면 장애인이셔. 그죠? 장애인이시니까 장애인으로 놓으면 되겠죠. 5번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등급은, 뭐로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으로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2025년 기속인데 2025년 12월 1일 날 장애가 완치됐대요. 그래도 2025년까지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놓으면 돼요. 완치가 됐어도. 자, 그러면 부양가족이 입력이 다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요걸 안 봤네. 그죠? 정인태는 반하영과 2025년 1월 27일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첫 번째 혼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혼인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쵸? 혼인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된 거죠. ESC 빠져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여기 하면 되겠죠? 자, 본인 거 자동차 보험 되고, 그죠? 배우자도 보장성 보험 되겠죠? 그 다음에, 동생 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되고, 세 개 다 되겠죠? 자, 교육비 볼게요. 본인 대학교 되고, 그죠?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돼요. 빈하영, 배우자 대학원 안 되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정삼태, 동생인데, 그죠? 장애인 특수교육비예요. 장애인 재활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다음 의료비. 정인태 본인 질병치료비 되고, 그죠? 300에 실손이 2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난임시술비 되겠고, 모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 되겠죠. 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미용, 성형, 그 다음에 건강증진 빼고는 다 되죠. 자, 신용카드 그쵸? 다 입력하면 되고, 그쵸? 지금 보시면 현금 영수증 300 중에 건강진단비 100만원과 전통시장 12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진단비는 그죠? 의료비랑 현금 영수증 중복이 되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전통은 전통으로 가고, 나중에 300에서 120만원만 빼면 되죠. 그럼 180.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 거니까 본인은 뭐 정치, 고향사랑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있는데, 자, 기부금을 좀 이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세 입력하면 되고, 그쵸? 자, 무주택 세대주니까, 그쵸?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건이 맞죠? 자, 그러면 보험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자, 일단 뭐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연금, 월세는 그쵸? 밖에 탭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칸에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험료랑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하죠. 자, 프린트 보면서, 자, 정인태 본인이죠? 정인태 본인 클릭하고, 자, 여기 보장성 보험에서 더블 클릭.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가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죠? 보장성 보험 60만원. 자, 확인은 ESC의 종류는. 그래서 ESC 한번. 그럼 여기 찍힌 거 확인하고, 비나형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또 더블 클릭. 자, 보장성 보험 65만원. 자, ESC 엔터 치고 ESC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65만원. 자, 그 다음에 정삼태 동생 정삼태 클릭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잘 놔야 돼요. 그죠? 요 밑에 칸이죠. 보장성 보험 장애인. 자, 120만원 엔터. 자, 그 다음에 ESC. 자, 그러면 보험료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교육비 입력할게요. 교육비 여기 있죠?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사람별로 일단 정인태 클릭. 그쵸? 교육비 400만원 엔터.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찍혀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나영 같은 경우는 그죠? 대학원이니까 X 쳤고, 그 다음에 정삼태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요. 오른쪽에 얼마예요? 200만원. 뿔 엔터. 이렇게. 자, 그 다음 교육비 끝났고, 자, 이제 의료비 볼게요. 여기 의료비 탭. 자, 여기서 F2 눌러서, 그죠? 자, 정인태 본인이죠. 선택. 자, 1번 국세청 자료. 뭐 상호 이런 거는 생략하도 가능하죠.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300. 자, 실손 있죠. 실손 받은 게 200만원. 자, 됐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 F2.
배우자, 빈하영. 자, 1번 국세청. 금액은 100만 원이죠. 해주고. 자, 보시면, 난임 여부에, 그죠? 여로 해야 되겠죠, 여. 이렇게. 1번 여 해주면 되겠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F2. 모친, 김영란님. 김영란님. 자, 확인. 1번 국세청. 자,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원. 여기 100만원.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의료비도 다 끝난 거죠? 특이사항 없고. 자, 신용카드로 갈게요. 자, 신용카드 클릭. 자, 여기도 사람별로. 자, 일단 정인태 본인이 쓴 거 클릭하시고, 의료비가 총 1200만원이죠. 그래서 1200만원. 1, 2, 뿔뿔. 됐죠? 그 다음에 모친 아까 보면 현금 영수증 총 300만원 썼는데 건강진단비 100만원과 전통시장 120만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사람은 누구예요? 김영란. 김영란. 일단 전통시장이 120. 자, 그리고 건강진단비 100만원은, 그죠? 당연히 공제되는 거니까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죠. 그죠? 의료비랑 신용카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자, 총 현금 영수증 300만원 중에서 120만원만 빼면 되죠. 120 빼면 18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네, 그러면, 신용카드도 다 입력을 했어요. 신용카드 입력이 끝났죠. 자, 기부금을 잘 봐야 돼. 이제 기부금. 여기 기부금. 자, F2. 본인 정인태예요. 확인. 자, 여기 유형에서, 그죠? F2 누르시면 첫 번째 정치기부금이야. 정치기부금. 여기 있죠? 해주고. 자, 1번 금전.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F2.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그죠? 고향사랑 기부금. 확인. 자, 1번 금전. 이렇게. 자,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면 되겠죠? 가평군청. 자, 그 다음에 121-83-11113 해주고. 자, 금액은 20만원이에요.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이 있어요. 종교단체 외에. 자, F2 누르고. 여기 보시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 종교단체 외에 일반 기부금이에요. 선택. 얘도 금전. 자, 상호는 복지재단 키움이네요. 복지재단 키움. 이렇게.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1-82-4-1115 됐죠?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 자, 그러면 기부금을 다 입력했어요. 그죠? 기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기부금을 다 입력하고, 자, 여기 보면 기부금 조정이 있어요. 기부금 조정 클릭.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금액 계산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죠. 불러오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내용을 다 불러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러오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공제금액 반영이 있어요. 공제금액 반영 누르시고 yes. 그 다음에 저장 됐어요. 그럼 기부금 조정이 끝난 거예요. ESC 창 닫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월세 여기 있죠. 클릭. 자, 임대인 정보가 김하루예요. 김하루 주민번호 쓰시면 되고, (1819) 자, 유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 맨 밑에 보면 얘도, 그쵸? 자, 맨 밑에 1번은 단독주택, 2번이 다가구, 3번이 다세대 주택, 4번이 뭐 연립주택, 5번 아파트 이렇게 써 있죠. 요걸 보고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아파트. 자, 면적은 84 이렇게 되겠죠. 자, 주소 쓰시면 되겠죠.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 길 38 1211호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그래서 자, 지금 2025년 기속이니까 2025년 1년치 연간 월세가 12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에. 2025년 1년 동안의 월세가 1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월세 입력이 끝난 거죠. 자, 다 입력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마무리는 어디서 한다?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야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면 자, 다 된 거죠. 다 반영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아까 없던 게 많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ESC 하면 연말정산이 끝났다. 오늘은 여기까지.